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세 번째 애플리케이션은 그 나이별로 경제활동 참가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 어떻게 상식적이죠, 그지?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20대 경제활동 참가율하고 30대 경제활동 참가율을 비교하고 50대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시면 4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그 공간이 부족해서 40대는 뺐는데 뭐 40대나 50대나 비슷할 겁니다. 경제활동 참가율 차이가 있죠. 20대가 30대나 50대보다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훨씬 작죠. 이거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상식을 생각해 보시면 이것도 금방 이해가 되시죠, 그지? 20대 경제활동 참가율이 30대나 50대보다는 작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당연히 20대에 20대 초반에 있었던 사람들, 지금 대학을 다니고 20대 초반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20살에서 뭐 22, 3살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상당수가 지금 어디에 다니고 있습니까? 대학을 다니죠. 대학을 다니면 대학을 다니는 사람들 아까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시면 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비경제활동 인구에 포함이 된다고 그랬죠. 비경제활동 인구에 포함이 된다는 건 경제활동 인구가 아니라 비경제활동 인구에 포함이 되니까 경제활동 인구가 그만큼 작은 거죠. 예를 들어 30대가 대학을 다니는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30대는 여기 대학을 졸업했던 사람들이 20대 대학을 졸업, 20대 초반에 대학을 다녔던 사람들이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경제활동에 30대는 참가하겠죠. 취업자나 이런 데로. 근데 20대는 그 중에 상당수가 이제 특히 20대 초반에 있는 상당수는 뭐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대학교에 가서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당연히 이제 대학교에 가서 휴먼 캐피탈을 인적 자본을 이제 휴먼 캐피탈을 축적하고 있는 중이니까 당연히 이제 비경제 활동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거죠. 그런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나이별로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특별하게 어떤 사회적인 어떤 불합리성 이런 게 아니라 일종의 생애 주기를 보면 그렇게 쉽게 이제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한 가지 있고, 그리고 당연히 한국말 고유한 특성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발생하겠죠. 이거는 이제 뭐 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또 이겁니다. 교육 수준에 따라서 경제활동 참가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면 그리고 당연히 고용주도 차이가 있겠죠.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5년 데이터 기준 이거는 2015년 데이터를 보더라도 마찬가지고 2020년 데이터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앞에서도 우리 한번 봤죠, 그지?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을 받은 거에 대해서 이 경제활동 참가율 보시면 전문대나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고등학교나 특히 중학교에서 여기는 뭐 별로 사람이 안 되니까 고졸 이하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 훨씬 더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죠. 왜 그러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 휴먼 캐피탈의 축적 정도가 그 뭐지 이 고졸 이하에 있는 사람들은 더 높겠죠. 보통 그래서 여기를 졸업한 사람들을 특히 이제 숙련 노동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스킬드 워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주로 이제 비숙련 노동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스킬드 워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취업하기가 더 쉽다는 더 취업할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지금 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물론 뭐 취업이 대학교 오는 모든 것에 전부 다는 아니죠. 모든 이유는 아니지만 나중에 이제 어떤 대학을 졸업하면 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대학에서 축적한 이 휴먼 캐피탈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직장에 취직을 하든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어떤 사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뭔가 이제 경제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 경제 활동에 필요한 스킬을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그런 스킬이 많은 사람일수록 경제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육 수준이. 그리고 앞서 보신 것처럼, 그죠? 앞서 보신 것처럼, 앞서 여기 코로나 관련 데이터에서 보신 것처럼 어떻습니까? 그런 스킬드 워크가 경제가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코로나 같은 경우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침체가 된 거잖아요. 그런 경제 위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자신의 그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 안정성이 고용의 안정성이 훨씬 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높다는 것을 이제 지금 보실 수 있죠.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돈 안 벌고 그지? 여러분들 뭐 지금 돈 투자해 가면서 기회비용 들여가면서 지금 여기서 일하고 공부하고 있는 거죠.
수업 들었고 이제 여러분들 지금 수업 듣고 나름대로 휴먼 캐피탈 축적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걸 보더라도 이왕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그지 그리고 이런 휴먼 캐피탈을 축적하기 위해서 이제 수업을 듣는 과정이니까 이왕 여러분들 돈을 가지고 투자해서 이제 휴먼 캐피탈을 축적하니까 좀 열심히 하면 좋겠죠. 그래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제 이 수업을 듣는 동안에는 열심히 이제 수업을 듣고 이왕 수업을 들었으니까 복습도 잘 하셔서 내용들을 이제 많이 좀 배워두시면 나중에 이제 꼭 뭐 취직은 안 하더라도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뭔가 이제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경제 활동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휴먼 캐피탈을 축적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휴먼 캐피탈을 여러분들이 측정할 수 있었으면, 그러니까 축적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세 번째 관련해서 제가 이제 어플리케이션 세 번째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주 간단하게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뭘 할 거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어디를 배웠냐 그러면 지금 첫 번째가 어떻게 이제 실업률이 측정이 되는지 그리고 한국과 이제 미국 경제 대상으로 하는 이제 응용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 두 가지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중에서 첫 번째 토픽에 저희가 배웠던 세 가지 개념이 뭐였냐 그러면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 참가율이었습니다. 그 세 가지 단어가 가장 핵심적으로 배웠던 내용이었지. 지금 여기 있는 실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이제 고용률 이 세 가지를 이제 배운 건데 특히나 이 실업률 그리고 이 세 가지 변수들은 다 지금 뭐를 보여주냐면 노동시장의 어떤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실업률은 가장 이제 사람들이 많이 정책 당국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노동시장의 상태를 판단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제 경제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딱 노동시장을 이해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현재 상태를 이해할 수 있는 변수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대개의 경우에 사람들이 이제 실업률을 고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실업률이 갖고 있는 그래서 이제 그 실업률이 뭐를 보여주냐 그러면 현재 노동시장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노동시장 상태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실업자가 많으면 지금 노동시장 상태가 별로 안 좋아. 실업자 수가 좀 줄어들면 실업률이 줄어들면 경제가 좀 좋은 편이야. 이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증거가 제시되는 건데 그 실업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함에도 불구하고 이 실업률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GDP가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지? 있듯이 이것도 실업률이 설명하지 못하는 몇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첫 번째 거 한번 보죠. 어떤 수라는 사람이 그녀의 잡을 이제 일자리 잃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새로운 잡을 바로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잡을 잃자마자 새로운 잡을 지금 찾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결국 뭐겠습니까? 실업자로 표현될 수 있겠죠. 실업자가 생긴 거지. 실업자가 된 거지. 실업자가 됐으니까 실업자가 증가하면 실업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가하겠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실업률이. 두 번째는 어떤 존이 작년부터 이제 작년 자기 공장을 이제 문 닫고 나서부터 이제 자영업자 모양이에요. 지금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1년 동안 이제 그 일을 안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일자리를 찾았는데 일자리가 지금 안 잡혀서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실망하고 더 이상 이제 일자리 찾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 사람은 이제 일자리 잃었으면 일자리 잃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으면 이런 것처럼 그럼 실업자가 되는데 지금 이 경우는 일자리 찾는 걸 이제 포기했으니까 지난 4주 동안 부족이 한 1년 동안부터 그랬으니까 포기했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어디에 속했냐면 실업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저희의 데피니션에 따르면 어디에 속합니까? 여기 보시면 더 이상 실업자가 안 되지. 요 기준은 충족 안 된 거잖아. 일을 안 찾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 그러면 비경제 활동 인구로 들어갑니다. 실망 실업자 보통 이 경우에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주로 이 사람들은 여기 쉬었으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포기하고 있는 거죠. 포기하고 구포자 구직을 활동할 때 포기한 거죠. 구직 활동을 하는 것 자체를 그렇게 이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비경제 활동인 건데 증가하는 거죠. 실업률은 아무 변함이 없습니다. 취업자가 줄어들었는데, 그지? 경제 활동 인구는 줄어든 거죠. 오히려 이 사람.
그러면 취업자였다가 지금 어디로 가버렸으니까. 취업자였다가 지금 이제 비경제활동 인구로 들어갔으니까. 그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 취업자였다가 지난 1년 동안 일자를 계속 찾았다면 이 사람은 실업자였겠죠. 그지? 실업자였다가 지금 비경제활동 인구가 되었으니까 지금 이 상태만 보면 오히려 실업률이 어떤 정도입니까? 지금 이 경우에는 오히려 실업률이 좀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거죠. 첫 번째 A 같은 경우는 실업률이 늘어났지만 B는 실업자였다가 이제 비경제활동 인구로 가버렸으니까 실업률이 오히려 줄어든 것처럼 이제 통계치는 나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쌤은 자기 식구가 5명이 있는데 자기까지 포함해서 이 사람을 그 집 그 가구에서 자기 혼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제가 보통 한 8만 원 정도, 8만 달러 정도 받았는데 리서치 사이언티스트로. 근데 이제 그 잡을 이제 해고당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당장 생계가 이어받으니까 이 사람은 뭘 했냐 그러면 당장 이제 맥도날드의 파타임 잡으로 이제 거기 뭐 서빙 보는 거로 이제 그 잡을 잡아버렸습니다. 왜냐면 당장 돈이 급하니까. 그리고 지금 그런 상태면 이 사람은 어떤 겁니까? 자기 잡을 잃었다가 새로운 잡을 갈아탔으니까 이 사람은 취업자로 구분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업률은 아무 변동이 없겠죠. 지금 이 경우는. 그렇지만 A와 B와 C의 경우를 보면 A는 실업률이 증가한 경우이고 B는 오히려 실업률이 감소한 경우이고 C는 실업률이 아예 이제 변동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죠? 이제 실업률이 증가한 경우, B는 실업률이 줄어든 경우이고 오히려 C는 이제 실업률이 변함이 없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 예가 뭘 말씀해 주냐 그러면 원래 실업률이라는 건 요 A를 잡아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실업률의 어떤 그 계산 방식은 이 A의 상황을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B는 실업률을 감소시키지만 이 B의 상황은 사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 보통 이런 사람을 이제 실망해서 어떤 일자리를 찾는 걸 포기한 사람을 보통 이제 discouraged worker라고 합니다. 실망한 근로자, 실망 노동자라고 이야기하는데 한국말로 번역하면 사실 이 사람은 일자리 찾는 거를 포기했지만 사실은 일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근데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더 이상 안 잡혀가지고 포기한 사람인 거죠. 이게 이제 discouraged work의 실망한 그 work의 이제 데피니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통계치로는 이 비경제활동 인구를 구분하는데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 인구를 구분해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마치 실업률이 마치 감소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실업자로 봐야 되겠죠, 그렇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이 실업률 지금 현재 실업률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계점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최근에 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에서 새로운 방식의 어떤 실업률 측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걸 하고 있고 이건 나중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이제 그런 측면이어서 지금 이 경우는 실업률이 이 상황은 이게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실업률이 이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그런 이제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샘플이. C는 뭐냐 그러면 이 경우도 별로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양질의 잡이 있다가 양질의 잡이 아니라 이제 뭡니까? 아주 이렇게 보수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잡을 선택하게 된 거죠. 생계 문제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실업률은 변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굉장히 노동시장이 어떻게 보면 악화된 거죠.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진 거잖아요. 양질 일자리 수가 점점 줄어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이제 실업률이 지금 현재의 실업률 측정 방식으로는 이 현상을 노동시장의 이러한 상황을 잡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이제 한계점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저희 실업률이 노동시장의 모든 상황을 다 대변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이그젠플에서 실업률을 대변하는 건 이 첫 번째 경우만 대변하고 있는 거고 B나 C처럼 노동시장이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태에 있는데 양질 일자리가 사라지는 경우라든지 일자리가 줄어든다든지 혹은 디스커리지 워크 일을 하고 싶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포기했던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건 별로 안 좋은 상태죠. 이것까지도 대변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이제 못하는 그런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다면 도대체 그러면 실업률은 뭐를 측정하냐? 그지? 실업률은 이제 노동시장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금 상황, 노동시장의 좀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여전히 측정합니다. 그래도 근데 이게 이제 완벽한 이제 인디케이터는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이 실업률이 아까 본 것처럼 이 실업률이 포함하지 않는 거는 디스카리스드 워커는 이제 실업자로 구분하지 않는 거죠. 실업률이 이 사람들 대변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풀타임 워커하고 파타임 워커를 구분해서 실업률이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 실업자의 데피니션이 뭐였습니까? 수입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들은 다 취업자로 취급하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실업자가 안 되면 1시간이라도 1시간 수입 목적으로 1시간 이상만 일하면 실업자로 포함이 안 됩니다. 근데 사실은 만약에 수입 목적으로 1시간만 일주일에 일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실업자로 봐야 되겠죠. 그지? 그런 측면을 지금 현재 실업률 측정 방식으로는 그러니까 구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풀타임 워크하고 파타임 워크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그뿐만 아니라 구분할 수 없을 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은 풀타임 워커가 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그 마땅하게 풀타임 잡이 좀 마련이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파타임 워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실업률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노동시장의 이제 질을 결정하는데 노동시장의 건강 상태를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보인데 노동시장이 현재 어떤 이 상태에 있는지를 판단할 때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 실업률이 이 정보를 보여주지를 못한다.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이제 노동시장의 상태를 그나마 볼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이다. 뭐이 정도까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 부분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더 이제 이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